그날 신우이 영희는 장롱에서 나온 봉투를 들고 울부짖었다. 봉투 속 종이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돌아와? 사실 이 이야기는 1968년 어느 겨울에서 시작됐다. 과연 그 봉투 안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1968년 겨울,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새벽 4시면 첫 닭이 울었고 5시면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은 늘 순자였습니다. 28살, 시집 온 지 3년째. 그녀의 하루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이미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언제나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착한 며느리. 그게 순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적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하루에 3번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응. 그래도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문제는 신우이 영이었습니다. 31살, 아직 시집 못 간 딸. 눈매는 날카로웠고 말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예,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예, 빨래 냄새 나는데. 예, 이건 왜 이렇게 늦어? 영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늘 지적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신우이님.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 기철은 공사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집에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들어와도 피곤한 몸을 뉘는 게 전부였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에겐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순자의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뿐이야. 장바구니엔 시래기 1단과 멸치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낀 거예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낀다고 다 해결되니 우리가 거지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대답하면 더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영희는 장바구니를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아궁이 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나만 조금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순자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버티는 것.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이네 며느리, 참 고생 많네. 신우이가 좀 심하던데.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참는 거 보면 대단해. 소문은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겨울은 깊어졌고 시어머니의 병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자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마다 옆집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어졌지만 웃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버팀이 누군가의 욕심을 키우고 있다는 걸. 영희는 순자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의심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의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순자가 모은 돈이 사라진 날. 영희는 그 모든 걸 순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그날 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겨울 달은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순자의 한숨이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절망 끝에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겨울은 더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추위는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됐습니다.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흐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순자는 웃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약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낮엔 집안일을, 밤엔 옆집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바늘을 쥐고 천을 꿰맸습니다. 손가락엔 바늘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나와봐.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어머니 돈 어디로 빼돌렸지?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서랍에 있던 돈 없어졌어. 언니밖에 없었잖아.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귀신. 마침 옆집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알아. 언니가 모은 돈 언니 친정으로 보냈다며?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꽂혔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에고, 참. 시어머니 돈을 친정에? 겉보기와는 다르네. 순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어떻게 믿어?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차며 순자는 홀로 마당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발이 날렸고 순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라니.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을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철이네 며느리, 시어머니 돈 훔쳤대.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사람 겉모습만 봐선 모르지. 순자는 장 보러 나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질은 보이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가게 주인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 돈 제대로 계산했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주인은 돈을 세고 또 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순자는 물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장 본 거 보여줘. 네. 영희는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거 영수증 어딨어? 순자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영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마치 범인을 대하듯. 됐어. 들어가.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증거를 대도 믿지 않고 증거가 없어도 믿지 않는 세상. 순자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더 구석으로 몰아갔습니다. 언니,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야? 제가 더 일하겠습니다. 일해서 언제 갚아? 이미 훔쳐간 돈은?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들어오렴.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순자야, 미안하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손. 어머님 편히 가세요. 순자의 눈물이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조문은 받지만 믿음은 주지 않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유품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기철은 밖에서 일을 하고 순자와 영희만 집에 남았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수건,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봐, 여기 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영희는 공책을 들고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상금 장부야. 장부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간단한 메모. 영희는 손가락으로 특정 날짜를 짚었습니다. 여기 봐. 12월 15일. 돈이 사라진 날이야. 순자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날은 제가. 영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언니가 장 보러 나갔잖아. 기억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전 서랍을 열지 않았어요. 영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열었겠어?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나는 밖에 있었어. 전 정말 아니에요. 영희는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야. 여기 적혀 있어. 언니가 훔친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기철이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는 황급히 장부를 기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것 봐. 어머니 장부에 다 나와 있어. 기철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전 아니에요. 정말. 기철은 장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영희야. 기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거 내 글씨 아니냐?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기철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메모. 어머니 글씨가 아니야. 순자도 다가가 봤습니다. 장부 맨 끝엔 다른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80만 원 인출. 병원비. 영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적은 거야. 어머니가 힘드셨어.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직접 쓰셨어. 그는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쓴다. 순자 아니다. 영희 때문.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야. 기철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착각.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인데? 순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구나. 영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기철은 영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희야, 내가 어머니 돈 가져갔지?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병원비 때문에. 그럼 왜 순자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진우이님, 사실을 말해주세요. 영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집도 못 가고 집안일만 하고. 어머니는 늘 언니만 칭찬했어. 순자는 착하다. 순자는 고생한다. 나는 뭐야?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기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님 힘드셨군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기철은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씨. 떨리지만 또렷한 글씨. 어머니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 한 권이 밝힌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낸 상처들.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희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낙서를 기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낙서가 아니야. 그는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널 감싸려 한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건 날 비난하는 글이잖아. 기철은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그는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 아래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 잘못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순자도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누이님, 어머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영희는 순자를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영희는 다 마음이 약하다. 미워하지 마라. 저 아이도 외롭다. 내가 언니처럼 품어줘라. 영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시집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언니는 남편도 있고 어머니한테 칭찬도 받고 나는 뭐야?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힘든 건 우리 모두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은 늘 밖에 있고 시누이님은 저를 멀리하고 매일 혼자였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니까.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순자는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두 여인의 품 안에서 오래된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열렸고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기철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는 낡았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겉면엔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영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기철과 순자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내 딸 영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너는 언제나 착한 아이였다. 다만 외로웠을 뿐이지. 영희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순자가 대신 이어 읽었습니다. 누굴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 인생을 먹는다. 순자는 나를 살린 아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밤들, 그 아이는 내 곁을 지켰다. 부디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래야 너도 행복해진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영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철도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릴 걱정하셨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오래 쌓인 오해가 무너졌고 상처가 드러났고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순자를 봤습니다. 언니 진심으로 미안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더 다가가지 못해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기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말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눈물도 흘렸고 웃음도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 내가 떡 태웠을 때 맞아. 그때 어머니가 웃으셨지. 추억을 나누고 상처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방 안엔 오래 묵은 미움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집에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주변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든 꽃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니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괴롭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언니에게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기철은 두 사람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마치 시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괜찮다. 세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평화도 있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용서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님이요. 영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된장찌개 레시피 있어요. 해볼게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밑반찬 준비할게요. 기철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세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가 만든 된장찌개는 조금 짰지만 맛있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밑반찬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기철이 지은 밥은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가 오갔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간단해요. 다음에 알려줄게요. 오빠, 다음 주 내가 장 볼게.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작은 대화들.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시누이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와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기철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어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영희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부디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 지킬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오랜만에 평온하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됩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킨다는 것.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남는다는 것. 그날의 봉투는 누군가를 탓하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품게 만든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편지 한 장에 담겨 세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미움은 사라졌고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